미국 정부가 30년짜리로 돈을 빌리는 값이 19년 만에 가장 비싸졌습니다. 그럼 코인 시장은 어떻게 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지금 시장에 세 가지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먼저 채권 시장은 5.31%라는 숫자로서 대답을 했고, 비트코인을 세상에서 제일 많이 준 회사의 회장은 같은 날 현금 6조 8천억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업계 CEO는 2031년 2월에 한 개 14억이라는 계산표로 대답을 했는데요. 이 겁먹은 대답, 웅크린 대답, 그리고 들뜬 대답까지도 제각각으로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영상은 결론을 미리 깔아놓고 가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세 가지 대답은 전부 같은 한 문장을 서로 다른 말투로 옮긴 것으로 보여요. 즉, 본질은 똑같다는 거죠. 달러라는 오래된 약속의 값이 흔들리고 있다. 지금부터 이 결론이 억지가 아닌 이유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나씩 뜯어보면서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30년물 국채는 미국 정부가 30년 뒤에 갚기로 하고 빌리는 돈이고요. 수익률은 거기에 붙는 이자율입니다. 채권을 사겠다는 사람이 줄어가지고 값이 내려간다면 이자율은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 이자율이 5.311%까지 올라가지고 2007년 6월 이후에 처음 보는 높이를 찍었어요. 겉면의 이유는 이란 쪽 협상 시한이 끝나가면서 뛴 기름값과 물가 걱정인데, 근데 한 겹 아래를 보면 그 결이 다릅니다. 이번 바클레이스 분석은 이번 상승의 무게중심을 물가가 아니라 미국의 재정 적자, 쏟아지는 국채 물량, 그리고 오래 빌려주는 위험에 얹어받는 추가 이자에 뒀습니다. 인공지능 투자 자금을 조달하려는 발행 물량이 국채랑 돈을 놓고 경쟁한다는 대목, 이달 들어가지고 금리를 끌어내릴 만한 경제 지표가 3개나 나왔는데도 이 장기물만 올랐다는 대목까지도 붙어요. 경기가 뜨거워서 오른 금리가 아니라 미국의 오래된 약속에 시장이 값을 더 부르는 금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알고 나면 이번에 나온 스트래티지 마이클 세일러 회장의 대답이 다르게 읽히실 텐데, 지금 마이클 세일러는 문답자리에서 자사주 매입, 그러니까 회사가 자기 주식을 되사서 주가를 받치는 일은 지금으로선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을 했어요. 이 주가가 순자산가치, 즉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지금 값으로 전부 더한 금액보다 더욱더 크게 싸게 거래될 때만 살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죠. 대신에 마이클 세일러의 회사가 붙들고 있는 거는 우선주 사업과 현금인 거고, 그래서 6조 8천억이 나오게 된 겁니다. 우선주는 보통 주식보다 배당을 먼저 주고 정해진 기준대로 받아가는 주식인데요. 이 회사 우선주는 최근에 무려 연 12%의 엄청난 수준의 배당을 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세게 들린 문장이 나와요. 그 배당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라면 필요할 경우에 비트코인을 팔 수도 있다. 이 회장 본인 입에서 나온 말이고요. 회사 목표는 우선주 값을 발행가 수준에 붙들어두는 거고, 의미 있는 코인 매수 재개의 기준으로도 이 우선주 값의 회복을 시사해준 상태입니다. 이달 초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값은 발행가보다 1알가량 아래였었고요. 실제로 공시를 보면 회사는 새 주식을 팔아가지고 4,700억이 넘는 현금을 만들었고, 그 일부로 우선주를 1,900억 원어치 가까이 되사들었고요. 코인은 사지도 팔지도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보유 회사의 지금 현재 시점 모드는 사는 쪽이 아니라 고금리를 몇 년 버티도록 배당과 현금부터 다지는 쪽이라는 거예요. 지금 회장은 주주들한테 최소 4년, 길게는 7년에서 10년을 보라고 했고, 주주들의 고통을 안다는 취지의 말까지 같이 남겼습니다. 참고로 이 회사 주가가 올해 들어서 40% 가까이 빠져있다가 이 발언이 나온 다음에 5% 정도 올랐어요. 결국에 팔 수도 있다는 말과 최소 4년이라는 시간, 이 두 가지를 기억한 채로 남은 대답을 열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기술 기업 젠3의 샘슨 모 CEO가 오메가 60이라는 가격 모델을 공개를 했는데요. 본인 설명으로 봤을 때 무려 연평균 60% 상승을 가정한 보수적인 모델이고, 이 계산대로라면 2031년 2월달 비트코인 한 개가 요즘 환율로 어림해가지고 14억 정도 닿습니다. 이 모델에서는 터미너스라는 개념도 담겼는데, 비트코인 값을 나라 돈으로 재는 일 자체가 의미를 잃는 시점에 본인이 붙인 이름입니다. 여기서 모우는요, 같은 글에서 다른 모델들의 시간표까지도 나란히 소개를 했어요. 플랜B의 스톡플로우는 2028년 5월, 세일러의 비트코인 이사는 2032년, 맥법칩 모델은 2033년 6월, 이 계산법이 전부 다른 모델 4개가 2028년에서 2033년 사이 전부 다 합쳐가지고 5년 남짓한 폭 안에 전부 다 몰려있는 셈입니다. 모우가 올해 1월에도 거의 모든 가격 모델이 그 부근으로 수렴한다는 글을 올렸다는 걸 보시면은 이 급조된 계산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30년물을 산 사람은 2056년까지 달러 가치가 유지된다는 쪽에 돈을 걸면서 그 대가로 5.31%를 요구했습니다. 19년 전보다 높아진 그 요구 자체가 오래된 약속을 예전값으로는 믿지 못하겠다는 뜻이고, 모델 진영은 같은 의심을 반대편에서 계산을 합니다. 약속의 값이 새는 만큼 비트코인 쪽으로 값이 옮겨붙는다는 계산이고요. 그 답이 14억 원입니다. 그리고 소름돋는 우연이 하나 있죠. 마이클 세일러가 주주에게 요구한 시간은 최소 4년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모우의 2031년 2월까지가 정확히 4년 반인데요. 서로 참고했을 리 없는 두 사람이 같은 주, 사실상 같은 길이의 시간을 불렀습니다. 한쪽은 버티라는 뜻으로서,
또 한쪽은 도착한다는 뜻으로써요. 여기서 5.31%는 잠긴 돈의 값이기도 합니다. 덩치 큰 금융거래에서는 상대가 못 갚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보증금으로 묶어두는 돈이 따라붙게 되는데, 이렇게 잠겨있는 돈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 돈 2,800조 원 규모라는 집계가 외신 분석에 인용이 됐고, 여기에 금리를 곱하면은 제 어린 계산으로 봤을 때 한 해 놓치는 이자만 무려 150조 원 안팎입니다. 돈을 묶지 않고도 거래가 돌게 만드는 기술, 그러니까 자산을 토큰으로 바꿔서 바로 정산을 하고 보증금에 그때그때 옮기게 하는 인프라의 값어치가 금리를 따라서 같이 오르는 구조고요. 리플이 몇 년째 기관을 상대로 넓혀왔던 이 사업이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5년 남짓한 폭은 비트코인만의 것도 아니에요.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은요, XRP의 2030년 전망값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우리 돈으로 4만 원 안팎인 그 숫자가 외신에 다시 인용이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보느냐? 제 전망은 이렇습니다. 재정이 원인인 장기금리는 당분간 높은 곳에 머물고요. 최대 보유기업은 지금의 지키는 설계로 버티고 버티다가 매수 재개 기준으로 내건 우선주값 회복이 확인되는 시점, 이때부터 판 전체 그리고 리플 XRP까지 포함해서 다시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살아나는 순서를 밟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근거는 총 3가지입니다. 이번 발언이 철수선언이 아니라 몇 년을 버티겠다는 중장기전 설계도라는 거, 어떻게든 버티고 버텨서 다시 상승장까지 이끌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큰 돈을 벌겠다는 겁니다. 이번 금리 상승의 원인 자체가 침체가 아니라 이 공급과 재정이라는 바클레이스류 진단, 그리고 모델들의 시간표가 2028년부터 열리게 된다면은 지금은 그 앞에 대기 구간이라는 계산인 거고, 미국 30년물 금리가 지금 5.31%를 돌파했어요. 19년 만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원인의 무게는 물가보다 재정과 공급에 있다는 진단이 나왔고, 또 스트래티지는 자사주 매입 대신에 현금 6조 8천억, 그리고 우선주 배당을 지키는 설계를 선택을 했고요. 필요할 경우에 비트코인을 팔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샘슨 모어는요, 2031년 2월 이때 한 개 14억짜리 모델을 내놨고, 계산법이 다른 모델 4가지가 전부 다 5년 남짓한 폭에 전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 5.31%라는 숫자가 암호화폐 시장이 적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같은 질문에 대한 다른 대답인 건지 댓글로 여러 가지 의견들 남겨주시고, 이 다음 30년물 입찰 결과가 나오는 날 그 숫자를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